마이크를 꽂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책 작가라는 얘기를 오늘 되게 많이 할 것 같네요. 제 직업이기도 하고 제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저한테 그림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에 그림에 반해서, 그림책에 반해서 그림책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좋아하는 그 그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디에 있는 그림이냐면 그림책 속에 담긴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림책 작가이기 때문에 그림책 속에 담긴 그림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PPT를 준비했고요. PPT 속에는 그림책도 있고 또 회화 작가의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림이 분야마다 약간씩은 다른 형태를 지니지만 기본적으로 감상하는 느낌은 같은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림이든 음악이든 연극이든 그 어떤 장르에 있어서 감상을 하는 장르에 있어서는 다 공통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간에 제가 채팅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내용의 질문이나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그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하는 시간도 갖고 또 못 드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끝나는 시점에 모아서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라는 게 그냥 제 생각일 뿐이에요. 그게 어떤 정답이라거나 그게 꼭 맞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림책을 만들고 그림책 작가로 살면서 생각했던 저의 생각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그림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림책, 그림예술이라는 그 타이틀을 제가 잡아봤는데요. 이 타이틀이 사실은 처음에 섭외 왔던 타이틀이었어요. 그림책, 그림 예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부탁하셔서 제가 마침 관심 있는 저의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이야기를 바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PPT를 넘겨볼까요? 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만들었던 창작 그림책 표지들을 모아왔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 굉장히 밝고 또 저는 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펜선이나 먹선 또 여러 가지 포토샵 그래픽적인 선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표지들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네. 색깔이 좀 밝죠. 제가 좀 밝은 색깔을 좋아하고 원색을 좋아하고 어떤 리듬감 있는 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어떤 취향일 수도 있고 저의 어떤 작업하는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그림책 작가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그분들마다 자신의 목소리와 색깔로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게 어떤 작가의 어떤 취향일 수도 있고 작가가 하고 싶은 작가의 어떤 길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좀 밝은 색깔, 또 가벼운 선을 주로 즐겨 쓰는 작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작 그림책들을 출간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그래픽 작업과 종이에 펜으로 하는 수작업을 겸해서 그림을 그려서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글씨를 좀 모아봤어요. 글씨를 모아봤는데 여기 제일 크게 보이는 글씨가 예술이라는 글씨죠. 오늘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림책과 그림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예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 후에 그림책과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글씨를 크게 모아봤습니다. 예술이란 글씨가 가장 크게 보이고요. 그 옆에 있는 무용, 회화, 음악, 사진, 만화, 건축 여러 가지 예술 분야의 단어들이 보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좀 새로운 글씨들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대중매체도 있고 게임도 보이시나요? 게임도 있고 저는 요리도 일종의 예술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예술적인 요리도 굉장히 많죠. 그림뿐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연극이나 건축은 진작에 예술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분야고요. 무용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예술의 성격을 지닌 예술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는 좀 더 그 영역을 인정하는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어떤 지위에서 내려오고 예술이 어떤 재현의 목적을 떠나서 그 창작자의 어떤 표현이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좋은 작가들이 많이 출연하고 또 그거를 감상해주는 감상자들이 많아지는 게 그 예술의 영역을 점점 넓히는 요 근래에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기술적인 이유로 그 카메라가 발견이 됐겠지만 점점 그 사진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자신의 표현이나 어떤 예술적인 느낌을 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과 몰입과 작업을 해가면서 전시도 하고 발표도 하면서 그 사진이라는 영역도 어떤 기술적인 차원을 넘어가서 좀 더 다양한 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제가 오늘 되게 많이 말씀드릴 단어가 그 확장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고, 회화도 마찬가지고, 뭐 건축, 문학 다 마찬가지고, 어떤 확장을 해 나가는 그 영역의 어떤 범위 내에서 그 좋은 창작자와 좋은 감상자와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좀 더 이렇게 예술의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이제 그림책도 마찬가지겠죠. 예술이라는 말이 처음에는 어떤 기술을 의미하는 말이었다고 많이 언급이 되죠. 근데 기술은 어떤 목적이나 쓰임을 위해서 존재하죠. 근데 그 목적이나 쓰임을 넘어서서 어떤 창작자의 어떤 개성적인 표현이 더해져서 예술의 영역으로 좀 더 점점 넓혀가고 있는 것 같고, 그 현대로 올수록 그 대중 매체나 여러 가지 매체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또 창작자의 어떤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좋은 장이 열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술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그림책이라는 말은 아직 넣지 않았어요. 넣지 않았죠. 근데 그림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림책을 보통 이제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고 많이 생각하시고, 동화책과는 조금 다른 차이를 가진 게 이제 그림책인데요. 그림책도 이 근래에는 어떤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해가는 어떤 좋은 작가나 작업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위에 좀 더 이제 명시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그래서 점점 넓어지는 예술의 장르,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예술의 장르, 또 창작자와 감상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장르가 어떤 예술의 장르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발표했을 때 그거를 감상해주는 그 감상자가 없다면 그 작품이 의미가 없겠죠. 그 작가가 작품을 발표했을 때 그거를 감상해주는 훌륭하고 멋진 넓은 감상자들이 많아진다면 어떤 장르이든지 간에 예술의 장르로 넘어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림책이 이제 요 근래에 많이 그런 것 같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정말 작품의 성격을 지닌 그림책들이 많이 발표되고 창작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책의 장점이 그거인 것 같아요.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점점 넓혀가는 어떤 그 범위의 확장이 그림책을 좋아하게 되고 그림책을 많이 좋아하는 감상자가 늘어나는 또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간단히 그려봤어요. 그리고 뭐 같으신가요? 어렸을 때 혹시 저희는 어렸을 때 땅에서 많이 놀았죠. 그때처럼 지금 아이들처럼 어떤 컴퓨터 게임이나 그런 거 별로 없고 그냥 땅바닥에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줄넘기도 하고 땅 위에 그림도 그려서 뭐 뛰면서 놀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 했던 놀이가 이렇게 땅 따먹기라는 놀이인 거죠. 땅 따먹기 혹시 해보셨나요? 아이들 몇 명이서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금을 거놓고 각자 구역에서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한 3번 그 돌멩이를 쳐서 3번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안에 저 동그라미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또 넓어진 그 땅을 또 기준으로 또 점점 넓혀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땅 위에 각자 3명이 하면 3명의 멋진 작품이 나오고 4명이 하면 4명의 멋진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땅 따먹기도 되게 재미있었지만, 내 땅이 생기니까 재미있었지만, 그 놀이가 끝난 후에 그 땅 위에 그려진 그 그림들이 굉장히 멋졌던 것 같아요. 멋졌고, 저게 뭘까? 근데 왜 저게 멋질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3명이 그리면 3명이 다 다른 땅의 모양을 만들고, 4명이 만들면 또 4명이 다 또 다른 모양의 땅을 만들죠. 거기에 색깔을 칠하면 색깔도 다 각자 다른 색깔의 톤에 맞게 또 색깔을 칠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땅 따먹기 할 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3번 만에 들어오는 그 놀이를 하면서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땅 따먹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때 기억을 하면서 한번 그려봤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땅 따먹기에 또 제가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평면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넓어지는 그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높이 쌓아가는 놀이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평면으로, 수평으로 점점 넓혀가는 게 좀 더 안정감도 있고 좀 더 편안하게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놀이도 되고, 또 그 땅 위에 그려지는 그 평면의 그 도형적인 느낌도 되게 멋져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창작자와 감상자가 함께 훌륭하게 맞춰서 예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예술이 어떤 지위를 갖거나 어떤 권위를 갖거나 그런다기보다는 그건 좀 예전 말인 것 같고요. 지금 현대로 올수록 그런 범위나 경계가 깨지고 있지 않은가. 좀 더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좀 더 수평적인 어떤 범위의 확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예술을 한번 생각하며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잘 그렸나요? 굉장히 빨리 그렸습니다. 재미있는 놀이 같아요. 이런 것도 재미있는 그림 놀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림책도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제목은 땅 따먹기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억을 하면서 저는 대학에서 그림을 전공했거든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중학교에도 많이 나오는 유명한 이렇게 칸딘스키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딜리안이나 칸딘스키가 어떤 그 추상 회화의 선구자, 대가, 그렇죠. 칸딘스키는 좀 더 다양한 선과 다양한 리듬과 다양한 면으로 그림을 구성했던 작가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나무로 재현하려고 하지 않고, 똑같이 그리려고 하지 않고, 어떤 풍경을 똑같이 그린다기보다는 어떤 도형적인 그 도형이나 선을 이용해서 어떤 자신만의 세계를 구현했던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구현이란 말도 어떻게 보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화면 안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고도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놀이가 처음에는 점 하나, 선 하나, 동그라미 하나로 시작했지만 그 평면의 어떤 또 다른 세상 안에서 그거를 구성하고 배치해 나가면서 그 안에 또 다른 우리의 세상을 닮은 그 풍경들이 다시 재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칸딘스키의 점선면, 혹시 이거 예전에 미술 시험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칸딘스키의 그 조형 요소죠. 점선면, 그 조형의 어떤 기초적인 점선면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죠. 아까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땅 따먹기 놀이와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땅 따먹기는 어떤 땅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한 후에 멋진 그림을 발견했다면, 칸딘스키는 그 조형적인 느낌, 점선면의 느낌만을 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현대 회화나 근대 회화로 넘어올수록 점점 이제 평면성이라는 거를 가지게 되는데요. 굉장히 좀 평등한 어떤 이념이 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평면적인 세상 안에서 조형 요소를 가지고 각자의 조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만들어가서 어우러지는 이 세상이 저는 좀 되게 자유와도 닮아 있고 평등과도 닮아 있고, 그 현대로 올수록 그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보다는 수평적으로 대화가는 어떤 그런 느낌과도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제가 칸딘스키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예, 다 예술 작품이죠. 예. 그래서 예술은 어떤 수직적인 지위가 아닌 존재와 자리함, 어떤 존재함으로써 그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함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새로운 창작자들이 많이 등장해 가면서 영화도 예술의 범위에 들어가고요. 어떤 연극도 마찬가지고 패션도 마찬가지죠. 만화도 마찬가지고 게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가끔 게임하는 거 보면 게임의 어떤 그래픽이나 어떤 구성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의 뭐 예술의 경지에 올라가 있는 작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작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몰입하고 그만큼 많이 노력한 결과겠죠. 그래서 어떤 수평적인 영역의 확장의 선에 있어서의 그림책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술이 뭐 어려울까요? 예술이 어려울까요? 예전에는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 근래에는 좀 그렇지 않은 경향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림책 이야기를 좀 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로 전에 아까 글씨로 잠깐 돌아갈게요. 예술 옆에 문학이라는 글씨 보이시나요? 노란 예술 오른쪽 아래에 문학이라는 글씨와 회화는 이제 그림이죠. 예술 위에 회화라는 두 개의 글씨가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이제 회화 문학이 있죠. 어떤 그림책이라는 거는 이 두 개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책이라는 매체 안에 회화의 성질과 문학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게 그림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치면 굉장히 훌륭한 결과물이죠. 굉장히 훌륭한 결과물인 듯 합니다. 회화나 음악도 마찬가지죠. 뭐 건축도 마찬가지고 어떤 재현이나 쓰임을 위해서 초반엔 존재했지만 점점 이제 어떤 예술 작품의 영역으로 들어간 굉장히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는 영역이죠. 이제 그런 회화와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회화죠. 미술과 문학이 함께 있는 게 그림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그 그림책은 보통 아이들부터 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림책 하면 이제 아이만 보는 책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어떤 예술의 영역이 둘 다 존재하는 거죠. 미술적인 요소와 문학적인 요소가 같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해진 게 이제 그림책인 거죠. 동화책은 또 약간 다르죠. 동화책은 문학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면 그림책은 어떤 그 문학보다는 어떤 그 회화 미술의 그 성질이 좀 더 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까 그림에 이어서 또 동그라미 몇 개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오늘 확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했는데요. 이 그림이 어떤 이제 확장의 의미를 조금 담고 싶어서 제가 그려봤던 그림입니다. 가운데 작은 동그라미가 보이시죠? 동그라미 주변으로 좀 더 큰 동그라미가 생기고 좀 더 큰 동그라미가 생기고 있습니다. 마치 뭐 화살의 관역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책으로 비유하자면 그림책이 처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겠죠. 아이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글을 모르는 아이에게 그림으로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느낌을 글을 모르니 그림으로 좀 더 전달하고 싶어서 초반에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점점 그 목적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감상과 표현과 몰입과 여러 가지가 이제 어우러진 또 감상자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책을 구입했는데 이거는 거의 그림이 뭐 예술 작품인 거죠. 엄마도 좋아하게 되고 엄마는 또 옆집 엄마에게 이 그림책 좀 봐라 그러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대학생 분들도 많이 보시고요. 또 시니어 분들도 그림책을 많이 즐기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친다면 좀 더 이렇게 확장되어지면서 다양한 색깔을 가진 그 영역의 이제 테두리가 점점 넓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 제가 한 번 더 그려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림책이 처음에 쓰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쓰임을 한 후에는 또 표현하기 위해서 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감상을 하기 위해서 존재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지금은 점점점 그 쓰임을 발견하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뭐 아이에게 뭔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쓰임의 목적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그림책으로 뭐 심리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담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오로지 감상만을 위해서 그 쓰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역할도 확장이 되고 표현도 다양해지면서 또 감상도 다양해지고 더불어 감상자도 다양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네. 감상자가 없다면 창작자 작품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써주셨어요. 예. 같이 존재해야 되는 거겠죠. 그림책도 제가 만들어 놨는데 봐주시는 분이 없으면 제가 왜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게 어느 분야의 예술 작품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같이 공유하고 같이 느끼고 싶어서 만드는 게 창작자의 어떤 본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감상자의 어떤 본능이기도 하겠죠. 좋은 거를 느껴보고 싶어서. 예.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작가와 매체의 만남이라는 글을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작가는 참 많죠. 뭐 작곡을 하는 작가도 있고, 뭐 회화 어떤 미술 작업을 하는 작가도 있습니다. 뭐 저처럼 그림책을 만드는 그림책 작가도 있고요. 요리를 하시는 요리 작가분도 계시고, 패션을 만드시는 디자이너도 일종의 작가겠죠. 여러분들의 작가가 본인의 어떤 매체와의 만나서 그 결과물을 만드는 게 이제 예술 작품이겠죠. 그림책은 그림책 작가와 책이라는 그 물성을 지닌 어떤 형태를 지닌 책이 만나서 이제 그림책이 만들어지고 그림책을 감상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작가와 매체의 만남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품은 윌리엄 터너라는 영국의 근대 회화의 거의 이제 거장이죠. 여러분 이 그림 어떠세요? 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기 오는 게 철로인 것 같아요. 철로인 것 같고 기차가 하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좀 안개가 낀 것도 같죠. 좀 바람이 부는 것도 같아요. 예. 굉장히 훌륭한 풍경하죠. 이 터너는 어떤 자연의 느낌을 담을 때 그 분위기를 굉장히 잘 담았던 작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풍경에서 감성이 느껴지죠. 굉장히 감성적으로 풍경을 그렸던 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작가가 실제로 이 증기기관차를 타고 실제로 저 느낌을 겪은 후에 이 느낌을 담은 저 풍경화를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그 감정이 더 전해지시나요? 굉장히 멋지죠? 자세히 보시면 바람이 막 금빛으로도 불고 있어요. 예, 금빛으로도. 아, 우울해 보이신다고 김정민님이. 아, 예, 우울해 보이신다는 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림이라는 게 보는 감상자의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그림이 주는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죠. 저런 날 기차를 타면 정말 좀 우울할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이 작가는 굉장히 풍경화를 훌륭하게 그렸던 작가입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뭐 석양이 지는 하늘인 것 같아요. 석양이 지는 하늘인 것 같고 노을이 굉장히 멋지게 져 있죠. 이 작가의 붓터치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인데요.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풍경을 크게, 굉장히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담아내는 굉장히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화가인 거죠. 근데 잘 그렸다라는 표현이 보시면 뭐 똑같이 재현을 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사실적이었다거나 하늘이 진짜 하늘 같아 뭐 이런 거는 아닌 거죠. 어떤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이라 그러죠. 표현하고 담아낸 작가입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다음 그림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제가 다음 그림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요. 이게 어느 그림책에 나오는 그림책의 한 장면이에요. 아, 이 몽환적이라고 또 남겨주셨네요. 아, 김정민님 몽환적이라고. 아, 꿈 같아요. 예, 꿈 같은 느낌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그림, 제가, 저 글씨를 써놨네요. 답을 써놨습니다, 제가. 존 버닝엄 다 아시죠? 예, 그림책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뭐, 전설이 되신 분이죠. 예,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참 슬픈 날이었는데요. 존 버닝엄 작가의 뭐 다 아시는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의 그 그림책에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영국 작가예요. 아까 그 터너도 영국 작가거든요. 예, 나라가 같아서 그럴까요? 작가가 어떤 매체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작가의 어떤 기질이나 색채나 그 형태가 그 매체의 형식으로 재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멋지죠. 예.
아까 그 터너 그림에서 보이던 이게 굉장히 몽환적이고 또 우울해 보인다는 우울한 느낌일 수 있고, 안개가 정말 자욱한 저 또 아래에 저기 해가 뜨는 건지 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는 애 같기도 해요. 그 느낌을 아련하고 굉장히 회화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저는 존 버닝햄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회화성을 많이 가진 작가라고 생각해요. 그 위에 굉장히 위트와 유머와 재치를 지닌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버닝햄 그림책을 보면 그게 굉장히 상반이 되면서도 닮은 느낌으로 굉장히 라인으로 간단하게 아이를 재치 있게 그리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정말 회화스러운 풍경을 구현해내기도 해요. 굉장히 훌륭한 작가죠. 네, 다음 그림 또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또 기차가 나오네요. 윌리엄 터너 그림과 같이 보니까 새롭게 보이신다고, 또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닮은 그림이죠. 닮은 그림이고, 사람마다 비슷한 감성을 또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또, 좋은 주제를 만나서 또 같이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이신다고. 저도 많이 알고 있진 않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선 내에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네. 지금 그림은 아까는 조금 이제 해가 뜨는 석양 같기도 하고 그 일출 같기도 하고 석양 같기도 했지만 지금은 저기 보면 좀 달이 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밤에 이제 기차가 가는 풍경을 또 이렇게 존 버닝햄이 굉장히 회화스럽게 또 그렸습니다. 저는 존 버닝햄 작가를 보면 그 윌리엄 터너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요. 제가 다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적으로 재현을 한 그림보다는 이런 느낌을 담은 그림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존 버닝햄 작가가 회화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느낌의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작가인 것 같아요. 거기에 위트와 재미가 더해져서 더 훌륭한 그림책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이 더 재밌고 풍성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림책 속에서 그림을 즐겁게 봤던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시간이에요. 선이 인상적이시라고. 그쵸. 선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그림 사실, 아이가 있으시면 아이한테 그려보시려고 하시면 아이도 아마 이렇게 그릴지 몰라요. 존 버닝햄은 그 아이와 그 어른의 어떤 그걸 굉장히 자유롭게 넘나드는 화가인 것 같아요. 화가였던 것 같습니다. 선도 굉장히 무심하게 그린 것 같지만 그 안에 그 느낌은 정말 굉장한 느낌과 표현력을 담고 있는 화가인 거죠. 우리 기차에서 내려야 이제 또 한 장면인데요. 이제 밤이 되면 이제 아이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 거죠. 이제 밤에 아이를 자라 그러면 좀 싫어하잖아요. 이제 그런 날이겠죠. 그런 날 이제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그림이 참 재미있어요. 그림책이 참 재미있는 게, 그림책이 저는 아이들이 보는 책이라서 더 그런 재미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어떤 아이의 감성, 아이의 상상력으로, 어른이 보통 그림책을 발표하는 거는 어른이죠. 어른이 그 아이의 상상력과 아이의 어떤 재치를 담기 위해서 굉장히 또 기발하고 재미있는 장면들을 구현해내는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도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죠.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옆에 있는 게 침대죠. 침대가 보이고 저 위에 물컵 보이시나요? 선반 위에 물컵이 보이죠. 그 아래에 마치 장난감 기차 같은 작은 기차를 타고 그 아이와 그 인형이죠. 강아지 인형이 같이 석탄을 넣으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증기기관차인 거죠. 같이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굉장히 재밌죠. 제가 존 버닝햄 책을 처음 접하고 그림책 작가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매력적이었어요. 뭔가 어떤 작가나 어떤 삶에 자기 직업을 가질 때 뭔가에 반해서 그 직업에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 직업의 길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대학에서 이제 그림을 전공하고 또 대학을 졸업 후 친구에게서 선물 받은 이 책이 저한테는 굉장히 놀라움과 새로움과 또 다른 예술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작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근데 내용도 너무 재밌죠. 내용도 너무 재밌어서 반하게 되었고, 책이라는 그 형식도 이거 재밌구나. 내가 아이 때 봤던, 내가 알던 그림책의 형식이 아니라 이 그림책이라는 장르가 정말 새롭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반해서 아마 그림책 작가의 길을 걸었고 지금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재치와 재미가 굉장히 재미있죠.
그림책을 처음 좋아하시거나 입문하시게 되는 분들, 존 버닝엄 작가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매력적이고, 또 그림도 굉장히 좋고, 어떤 그런 회화성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또 넓어지게 하고, 감상의 그 범위를 좀 더 풍성하게 해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좋아하는 화가는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요. 저는 존 버닝엄 좋아합니다. 존 버닝엄 좋아하고, 제가 이제 존 버닝엄 선도 굉장히 자유롭고 재밌지만, 이제 퀸틴 블레이크라는 작가의 선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제 그런 작가의 선도 좋아합니다. 그림책이 재미있어야겠죠. 재미도 있고, 감동을 주는 책이면 더더욱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윌리엄 터너와 존 버닝엄 그림책을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보여드릴 그림은 그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프랑스의 화가입니다. 근데 이 화가는 특이해요. 굉장히 이제 불운한 인생을 살기도 했지만 굉장히 그 시대에 앞선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현대적이고 평면적이고 정말 요 근래 그래픽 아트와 같은 그림을 그렸던 화가입니다. 지금 띄워드린 그림은 포스터예요.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를 예술의 경지로 올린 화가가 이제 이 툴루즈 로트렉이라는 화가입니다. 보시면은 그 사람의 지금 저 검은 모자와 검은 옷을 입은 여성분이 보이시나요? 그림 속에? 그 뒤에 배경이 보이죠? 거기를 어떤 입체적으로 구현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단색으로 밀고 굉장히 선이 강조된 그림을 그렸죠. 딱 보시면 이게 포스터예요. 예, 포스터죠. 어떤 극장의 포스터입니다. 무희들의 공연을 하는 포스터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평면적이고 세련된 선을 구현하고 과감한 구도를 그렸던 화가인 거죠. 제가 초기에 그림책 작가의 생활을 시작하고 그림책을 공부할 때, 대학에서 봤던 명화의 어떤 느낌이나 선들이 그림책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매체라는 게 달라져서 그림책이라는 매체와 만나서 책에서 구현된 여러 가지 또 좋은 작업들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툴루즈 로트렉의 이제 다른 그림들입니다. 그림책의 한 장면 같죠. 예. 그림책과 그림이 그렇게 회화가 크게 다를까 싶은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단지 이제 책의 형태로 보여줄 뿐인 거죠. 다음에 보여드릴 그림책은 제가 이제 툴루즈 로트렉 그림에 이어서 로저 디바쟁이라는 작가의 책입니다. 우리 이거 피투니아 시리즈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피투니아 여행을 떠나다, 피투니아 공부를 시작하자. 그 로저 디바쟁은 제가 처음 그림책 시작할 때 굉장히 반했던 작가입니다. 보시면은 로트렉 작가의 어떤 성과, 색명과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질문이 올라와서 이 질문은 제가 좀 이따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질문을 조금 읽으면서 가는 게 좋겠네요. 예. 이제 개인적인 질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회화과를 졸업하시고 나서 그림책을 좋아하시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책 만들기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책 만들기는 정말 반에서 시작했어요. 반에서, 나도 그림책을 만들고 싶다. 내 작업을 책으로 한번 만들고 싶다. 그 형태감이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런 아까 존 버닝엄의 어떤 그림책을 보고 또 그 더미북을 만들어서 출판사를 찾아다니다가 좋은 기회로 이제 출간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이제 로저 디바쟁의 이제 이 책의 그 피투니아 여행을 떠나자의 한 장면이에요. 아까 그 로트렉의 그림도 어느 카페나 어떤 극장의 모습이었고, 이 지금 피투니아가 이제 여행을 떠난 것도 이제 시골 피투니아 거위가 이제 그 도시로 가서 도시 식당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저 뒤에 혹시 이렇게 컵 그린 거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선이 굉장히 자유롭죠. 그리고 그냥 술술술술 그린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리듬감 있게 선을 구현했던 작가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작가의 자유로운 선에도 많이 반했죠.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선이 좀 재밌는 작가들을 제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이 평면의 색감도 굉장히 어떤 파나 같은 느낌도 들고 실크 스크린 같은 굉장히 재밌죠. 굉장히 세련된 그림을 그렸던 작가입니다. 1904년 출신이세요. 예, 1980년에 돌아가시고, 네.
이 작가는 좀 특이하게 다른 일을 하다가 직물 쪽이었나요? 하다가 이제 그 회사가 망한 후에 생계를 위해서 아들에게 보여줄 그림책을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출판이 돼서 그림책 작가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림에 욕심이 없어 보여요. 그런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그냥 편하게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던 화가인 것 같아요. 예. 노란색이 너무 좋으시다고. 예, 좋습니다. 노란색을 참 잘 쓰는 작가고, 초록색과 노란색, 주황색, 지금 표주에도 피투니아 공부를 시작하다 보시면 이제 주황 색깔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커다란 피투니아가 이제 뭐 잘난 척하면서 걸어가고 있죠. 이 책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표정 안에 약간 거위의 거만함이 담겨 있듯이 이제 표현을 한 표지입니다. 단면의 색감이 주는 어떤 시원함과 편안함이 또 세련됨이 또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장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거 이제 피투니아 왼쪽에 있는 장면은 피투니아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 한 장면인데요. 피투니아가 우연히 그 책을 발견하게 돼서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는 이제 책을 가졌으니 난 이제 똑똑해졌어 이러면서 이제 잘난 척을 하면서 다니는 이야기예요. 이제 그 결말은 좀 더 재밌게 정말 잘 결말을 또 맺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책을 보면은 지금 피투니아 공부를 시작하다는 좀 글이 많은 그림책이거든요. 근데 그 글을 그대로 재현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글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작가가 정말 자유로운 성과, 자유로운 구도와 대담한 구도로 그 글의 내용을 좀 더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작가의 어떤 그 한 권의 작가의 스타일을 구현을 하게 됐죠. 이 작가의 어떤 색깔이 보이시나요? 이 특징이 보이시나요? 제가 그림책을 재밌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곤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작가의 그림책을 주르륵 보는 거죠. 예, 연도별로 뭐 존 버닝엄 같은 경우는 책이 많아서 더 볼거리가 많지만 몇 권이 안 되는 작가라도 그 작가의 어떤 시기별로 책을 시기별로 이렇게 보면 그 작가의 어떤 선이 변하고 색이 변하고 변한다는 게 전혀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사람이 나이를 먹듯이 이렇게 그림이 변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그림책 작가뿐만이 아니라 회화 작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피카소 많이 아시죠? 피카소의 그림도 시기별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그 변화의 이유가 그림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그것도 재미있는 어떤 한 흐름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저 디바쟁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자기 색깔을 잘 가지고 잘 간직하면서 작업을 발표했던 작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작가 그림책이 집에 한 4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작가 그림책은 정말 책꽂이에서 제가 애장하는 그 칸에 들어가 있습니다. 노란색 상당히 좋죠. 인쇄술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작가의 선으로, 작가의 색으로, 작가의 이야기로, 작가의 몰입으로 이제 그림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음악도 만들어주고, 요리도 만들어주고, 뭐 연극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근데 그 그림에서는 작가가 선도 쓰고, 색도 쓰고, 이야기도 만들고 하지만 연극 같은 경우는 기획자와 뭐 공연자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스태프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또 작품을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 사람의 몰입으로 또 훌륭한 예술작품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그림책도 마찬가지겠죠. 작가 혼자 만드는 건 아니니까 작가와 편집자와 또 인쇄하시는 분과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모여서 또 좋은 예술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좋은 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툴루즈 로트렉이나 로저 디바쟁이나 어떤 회화 작가이건 뭐 그림책 작가이건 본인들의 작가의 성과 색으로 다양한 장르의 영역을 넓혀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림책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 제가 그 존 버닝엄의 책을 봤을 때 이건 예술이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느낌을 담고 있는 책이었으니까요. 그림책에는 이제 이야기가 있죠.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글이 있는 그림책도 있고 글이 없는 그림책도 있습니다. 글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이야기를 전하고 글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제 그림이 주가 되는 게 이제 그림책인 거죠.
아까 그 존 버닝의 책에서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에서 아이가 기차를 타고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죠. 이제 그런 비유는 여러 그림책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아이가 자신의 장난감 기차를 타고 정말 작아진 사이즈로 기차를 타고 밤에 상상 여행을 떠나는 거죠. 일종의 마술인 거죠. 예, 그림책이 마술을 부리고 있는 게 또 그림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술의 느낌도 줄 수 있는 게 또 그림책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그림책은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이런 설정을 아니 이런 글을 어떻게 이런 그림의 구성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저도 작가이지만 다른 작가의 훌륭한 작품을 보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고 이건 마술이야. 정말 잘했다. 이렇게 감탄을 하는 작업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시기 때문에 네, 그림책을 좀 더 점점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그림책은 아이들이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 같아요. 아이들 너무 솔직하고 강해서 쟤는 모를 거야 싶지만 다 느끼고 있는 게 또 아이들인 것 같고 정말 다행스러운 거, 정말 좋은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좋은 다양한 그림책으로 아이들이 책을 시작한다는 거죠. 예, 거기에 또 그림책은 더군다나 훌륭한 그림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정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책을 준비했어요. 몇 가지 책을 준비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예술작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근데 예술이라는 게 어떤 높은 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은 데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뭐 유아들이 보는 어떤 책에도 예술작품 못지않은 표현과 느낌이 담겨있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해드리는 책은 이제 제 취향인 거죠. 제 취향이고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책인 거죠. 감동을 주는 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감동을 받는 통로도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다른 분은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제 취향의 저의 예술 작품입니다. 제 목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작가님과 커피 한잔 하고픈 생각을. 예. 별로 떨고 있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 그래서 오늘 몇 권의 책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많이 아실 수도 있는 책이에요. 천둥치는 밤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대단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미셸 르미유라는 작가가 이제 캐나다 출생이신 1955년생이세요. 예. 나이도 많으시네요. 예. 오래전 책입니다. 거의 그림책의 고전이죠. 제가 강의 때 누구 선물을 해야 되는데 딱히 선물할 게 없다. 그러면 이 책을 선물하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좋은 책이고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고요. 어른들도 굉장히 재밌게 보는 책입니다. 그림도 굉장히 단순해요. 이 책은 굉장히 작은 책이에요. 보통 그림책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되는데요. 이 책은 한 요 정도만 해서 두께가 이제 두꺼운 책입니다. 보시면 장수가 굉장히 많죠. 예, 저걸 다 언제 읽어 하지만 읽는데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게 빨리빨리 넘길 수 있는 천둥치는 밤입니다. 몇 컷만 준비했습니다. 꼭 사서 보시길 바래요. 예, 요즘에 여름에 천둥, 어제도 막 갑자기 소나기 오고 밤에 천둥도 많이 치죠. 요즘의 날씨 같은 날인 것 같아요.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 풍경입니다. 제가 아까 선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선을 많이 사랑합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예, 바람이 부는 날이죠. 천둥 치는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아이가 뭔가를 계속 생각하는 이야기가 이제 천둥 치는 밤인 거죠. 사유를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사유고요. 쉬운 말로는 잡생각이겠죠. 뭐 잡생각이건 사유건 어때요? 뭔가 생각해 본다는 게 재미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잠자리에 들려고 이제 이불을 들고 침대로 올라가죠. 옆에 강아지는 피도라는 강아지입니다. 굉장히 라인이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빨리 볼 수 있어요. 글도 상당히 재밌고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밖에 비바람이 불고 천둥이 치면 무섭죠. 이제 그런 날 잠이 오지 않는 밤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했던 생각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밤에 그 천둥 치는 밤에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무한의 끝은 어디일까? 거의 철학인 거죠. 철학. 예. 무한의 끝이 어디일까에 답을 주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항상 생각하는 게
무한의 끝은 어디일까인 것 같아요. 우주의 끝은 어디일까? 어디일까요? 예, 아무도 모를 것 같습니다. 끝이라는 게 있을지 없을지도 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림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림 예술이죠. 이 책에 있는 그림도 저는 다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봐. 어쩌면 다른 별에서 외계인 한 명이 우리들 가운데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우리 이런 재밌는 생각들 많이 하죠. 작가는 이런 생각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그림책으로 이제 그려냈습니다. 아, 저희 첫째가 8살인데요. 몇 달간 매일 하던 질문과 같다고. 이 책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글을 8살이면은 빨리빨리 못 읽으면은 엄마가 같이 읽으시면 좋고요. 이건 온 가족이 같이 읽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엄마 무한은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거의 뭐 철학자 수준인 거죠. 예, 이런 게 전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학도 어려운 게 철학이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예술도 저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고 편하게 생각하면 편한 게 예술의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둥치는 밤의 그림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고 재미있는 장면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또 이 장면을 구성해 나가는 이 작가의 능력이 또 굉장히 회화적이에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줄까? 뭐 이런 글도 있고요. 보통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라인으로 이제 드로잉을 하면 실제로 이런 그림 그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보라 그러면 기발한 글을 많이 써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잡생각 그려보기 이런 거 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고, 그림 아래에 이렇게 짧게 문장에 글을 쓰는 것도 굉장히 그림책을 재미있게 예술적으로 감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책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빨간 호리병박이라는 그림책이고요. 사계절에서 출간한 책이에요. 표지가 굉장히 하얗죠. 또 글씨가 뭔가 굉장히 한국화스럽습니다. 또 한국화가 약간 좀 동양스럽죠. 먹으로 막 쓴 것 같은 글씨도 있고, 그 하얀 표지 가운데 저기 호리병박이에요. 우리 그 조롱박이라 그러죠. 조롱박. 근데 빨간 호리병박입니다.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저는 이 책 보고 제가 반했던 책이고요. 일단은 그림에 반하고 두 번째로 내용에 반했던 책입니다. 제가 많이 알리고 싶은 책이기도 해요. 표지를 넘기면 깜짝 놀라실 게 이 책은 정말 한 권의 한국화가 아니죠. 동양화라 그래야 될까요? 그것도 좀 그런데요. 예. 먹빛의 멋진 풍경화와 그 아이의 마음을 감상하실 수 있는 책입니다. 먹물빛 강물 위로 떠있는 빨간 호리병박, 제가 이렇게 글을 써봤어요. 우리의 어떤 추억, 기억을 담은 책 같기도 해요. 어떤 아이의, 소년과 소녀의 어떤 아름다운 마음, 애틋한 마음, 좀 추억의 그냥 어떤 한 순간이 마치 그 먹물의 풍경 가운데 빨간 호리병만이 이렇게 생각나도 선명했던 그 기억의 한 점이 빨간 호리병박이 먹물빛 강물 위에 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어떤 그 순간인 거죠. 먹물빛 풍경 가득 흐르던 강물, 오로지 선명했던 빨간 호리병박, 이렇게 한번 제가 글 써봤어요. 이거는 중국 작가의 글이에요. 차오원시엔이라는 중국 작가의, 중국의 거의 국민 작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림을 김세연, 우리 한국 작가분이 그리셨어요. 김세연 작가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림이 어찌나 좋은지. 그리고 전수정 님이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에서 출간한 책인데요. 예. 이 책에서는 온통 먹빛의 아이와 소년과 소녀와 저 호리병박만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물을, 빨간 호리병박을 가지고 수영할 때 이렇게 마치 그 튜브처럼 썼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공기를 품고 있어서 이제 둥둥둥둥 뜨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장면도 있습니다. 먹빛에 저 일렁거리는 강물의 물빛과 저 서로를 쳐다보는 소년과 소녀의 눈빛이 굉장히 저는 닮고 슬펐다고 생각해요. 예, 또 슬픈 약간 애틋한 느낌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슬프고 아련하고 추억의 눈빛이 담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세연 작가님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저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림 상당히 좋으세요. 예.
훌륭한 그림을 그리시는 작가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물결을 보시면 굉장히 편하게 물결을 표현하고 그림책 가운데 빨간 호리병박이 마치 아이와 소년을 이어주듯이 반에 걸쳐서 그림책에 그려 있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굉장히 닮은 듯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죠. 이 책은 뭐 대단한 로맨스 이런 게 나오는 책이 아니에요. 정말 아련했던 어린 시절, 그냥 그 시절에 소년과 소녀의 어떤 관계와 눈빛과 어떤 그런 약간 감정을 담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어떤 그 풍경을 가지고 두 아이의 감정과 느낌을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은 그림책의 어느 한 부분이거든요. 이 책의 정말 풀컷은 굉장히 강하고 큰 벽 사이로 남자아이가 꾸중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 어마무시한 큰 벽이 정말 아이를 더 작게 만들고 아이의 심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 풀컷은 꼭 책을 사셔서 구입을 하셔서 꼭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림책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재미를 주는 그림책도 있고 재미와 감동을 주는 책도 있고 정말 감동을 진하게 주는 그림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마다 다르게 표현해서 그렇겠죠. 예. 먹물로 풍경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군요. 이렇게 박현경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예, 먹물이라는 재료가 한지에 스밀 때 그 느낌은 정말 예술입니다. 한지에 먹물선 하나만 우리가 누구든지 그어도 굉장한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그어보시기 바라요. 근데 더군다나 이 책은 굉장히 그 스미는 그런 종이에 스민 먹물의 빛과 먹물의 선들이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고 아련하고 애틋하게 해주는 그림책입니다. 저 혼나는 아이가 더 좀 불쌍해 보이지 않나요? 오른쪽에 그 검은 먹빛의 담 때문에 그런 느낌을 표현한 거죠. 그림책의 매력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이야기의 한 장면을 굉장히 그림으로 전달하는 거죠. 전달하기보다는 느끼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풍성하게 느끼게 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면이라서 그 부분만 살짝 한번 따라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강물 가득한 강물의 출렁임을 이렇게 표현한 한 장면도 있습니다. 굉장히 꽉 차 있는 먹빛을 보여주다가 또 어느 장면에서는 글과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강물이 정말 흘러가는 것처럼 글이 흘러가는 것처럼 마치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시간과 감성을 표현한 장면이에요. 느낌 있으시다고. 이 책 오늘 사신다고. 네. 네, 이 책 꼭 소장 각입니다. 우리가 좋은 그 회화 작품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비싼 명화는 살 수 없지만 포스터라도 걸고 싶죠. 저는 포스터만 걸어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은. 이 그림책은 정말 편하게 소장할 수 있는 좋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꼭 구입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책도 준비했습니다. 이 책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적이라는 책입니다. 다비드 칼리 너무너무 유명한 글을 잘 쓰는 작가고요. 같이 궁합이 잘 맞는 세르주 블라크라는 작가가 그린 적이라는 책입니다. 아까 그 처음 보여드린 그 존 버닝의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에서는 어떤 아이의 상상력을 재밌게 했다면 또 빨간 호리병박에서는 또 소년과 소녀의 감성을 그 먹빛의 물빛으로 잘 담아냈다면 이 적이라는 그림책은 정말 전쟁과 평화와 정말 이 적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굉장히 사회적이고 시사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다비드 칼리는 이런 글을 참 잘 쓰는 작가인 것 같고 그 작가의 글을 참 잘 담아내는 게 세르주 블라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적이라는 거 보시면 표지에 저 사람 무슨 장군인 것 같아요. 정말 기분 좋아서 가슴에 훈장을 막 달고 있습니다. 표지가 굉장히 강하고 어떤 내용인지 금방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훈장 받은 사람은 그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훈장을 받았으니까. 하지만 저 훈장은 저 사람이 전쟁을 지휘를 하고
뭐 승리를 했기 때문에 받은 훈장이겠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건 지던 간에 그거에 희생되는 병사들이 항상 있고 희생되는 사람들이 있죠. 무서운 게 전쟁인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저 훈장이 이 책이 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이 표지에 이 장군의 모습이 굉장히 크게 딱 그려져 있고 마치 저 훈장은 약간 금빛의 느낌으로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요. 빛나지 않는 훈장이라는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멋지게 또 표현한 그림책을 발견했을 때 또 다른 이제 기쁨을 느꼈던 책인 거죠. 우리는 적이 아니다. 우리는 소모되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삶을 사랑하는 인간이다. 라는 글을 제가 이 책에 짧은 코멘트를 한번 써봤습니다. 이 책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좋은 책이고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책으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훌륭한 그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전쟁이 인간성을 얼마나 상실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훌륭한 그림과 더불어 같이 감상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한 거죠. 목소리에서 책에 대한 설레임과 감흥이 전달되고 있으시다고. 제가 좋아하는 거 말할 때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안수연 님이 옮기셨고요. 번역도 잘하셨어요. 이 책의 면지예요. 면지인데요. 여기 이제 면지에 병사들이 있습니다. 마치 장난감 세워놓은 것 같죠? 장난감 세워놓은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잘렸네요. 제가 PPT를. 여기 보시면 병사들이 앞면지, 뒷면지, 이게 앞면지구나. 앞면지에 병사들이 쫙 서 있고요. 뒷면지입니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앞면지와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뒷면지. 혹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발견을 못 하셨나요? 병사가 사라졌습니다. 2명이 사라졌어요. 다행히 2명이 사라졌네요. 다행인 것도 아닙니다. 2명이나 사라졌습니다. 2명의 우주가 사라진 거죠. 전쟁은 수많은 인간의 삶을 마치 정말 장난감 하나 쓱 치우듯이 발로 차버리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삶인 거죠. 지금 뒷면지에 사라진 2 병사에게도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추억들과 각자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인형 하나 발로 툭툭 쳐버린 것처럼 이제 병사들이 사라진 거죠. 몇 컷만 담아봤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들은 적이다. 참호 안에 참호라 그러죠. 그 1, 2차 세계대전 때 이 참호 전쟁이 굉장히 참혹했다고 해요. 참혹한 참호의 전쟁. 그들은 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적으로 규정한 건 아까 그 훈장을 단 사람인 거죠. 뭔가 명령을 내리는 명령자가 이제 전쟁을 시작하고 또 그들이 전쟁을 끝내는 거죠. 그 사이에 그 병사들은 서로 적이라는 규정하에 이제 서로를 죽이고 이제 총을 쏘는 거겠죠. 아침이면 나는 일어나 적을 향해 총을 한 방 쏩니다. 적의 건너편에 있는 적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적이라는 거죠. 나랑 다르게 생기고 괴물 같고 사자 같고 아주 무서운 흉측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전쟁에 임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을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나와 같은 사람인 거죠. 나와 같이 가족이 있고 삶을 살아가고 싶은 한 사람의 우주인 거죠. 그런 느낌을 좀 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의 그림이 왜 예술일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전쟁이라는 굉장히 무겁고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전쟁의 어떤 폐해를 어떻게 전달할까를 굉장히 기가 막히게 소재를 잘 찾아서 굉장히 가볍고 심플한 그림과 함께 전달이 명료하고 명쾌하고 정말 짠하게 하는 그림이 같이 있는 책이 적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좀 더 편한 그림으로 편하게 좀 더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 적이라는 책인 것 같아요. 선으로 몇 개 톡톡톡톡 그리고 콜라주한 장면도 몇 개 보입니다. 이제 콜라주는 다른 어떤 잡지나 사진을 그림에 붙여서 같이 이렇게 이제 붙여서 작업을 완성해 나가는 거죠.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그림책에 담을 수 있다니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그림책의 매력이 그건 것 같습니다. 또 그림책은
다 같이 보는 책이에요. 아이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 아이도 보고 어른도 보는 책입니다. 그림자 작가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또 아이만 보게끔 만드는 책도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볼 수 있는 책들도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적이라는 그림책도 전쟁에 대해서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하고 정말 토론까지도 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명령자들인 거죠.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뭐 전쟁에서 총을 쏘진 않죠. 이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면 가슴에 훈장을 기쁘게 달 뿐인 거죠. 비가 올 때마다 나는 어서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병사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이들, 바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어떤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글과 함께 굉장히 상반되는 이 정말 기분이 좋아서 와인인가요? 네, 술잔을 기울이면서 막 훈장을 많이 받아서 입이 찢어지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담은 그림책입니다. 근데 이 보면 명령자가 둘이 적 같지 않나요? 근데 적은 적끼리 친한지 둘이 웃으면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에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그 대가에 대한 훈장을 가슴속에 이렇게 달고 있네요. 슬픈 장면이죠. 뭐 아까 존 버닝엄에 이어서 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앤서니 브라운의 책도 한 권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표지를 한번 찍어 봤습니다. 최근에 출간한 책이 작년인가요? 출간한 책이고요. 어떡하지라는 책입니다. 뭐 앤서니 브라운, 존 버닝엄과 함께 거의 그림책의 양대 산맥이시죠. 예. 존 버닝엄은 존 버닝엄대로, 앤서니 브라운은 앤서니 브라운대로 정말 확고한 자기만의 색깔을 지닌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앤서니 브라운은 뭔가 낯설음, 설레임, 좀 기묘함, 그리고 어색함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담아내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회화에서 말하자면 어떤 초현실주의적인 어떤 그 상상의 느낌을 또 같이 어우러지게 잘 담아서 또 그 작가의 어떤 전하고 싶은 작가의 어떤 이야기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는 작업을 하는 그림책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굉장히 좋죠. 저는 앤서니 브라운도 좋아하고 존 버닝엄도 좋아해요. 왜냐하면 각자의 색깔로 각자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전달하기 때문인 거죠. 이 책은 생일 파티를 가는 아이가 처음 생일 파티를 가는 거예요. 친구한테 초대받아서. 이제 그 떨림을 담아낸 책입니다. 근데 엄마는 계속 말해요. 괜찮아. 너는 친구들이랑 뭐 잘 놀 거야. 뭐 친구들이 반겨줄 거야. 근데 이 아이는 계속 걱정을 하는 거죠. 엄마, 내가 갔는데 친구들이 날 별로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처음 생일 파티 가는데 잘 못 놀면 어떡하지? 또 친구의 집을 내가 잘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을 계속 하면서 엄마와 같이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이는 항상 처음을 같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죠. 예. 뭐 엄마가 제일 많이 처음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아빠랑도 할 수도 있고 할머니랑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떤 엄마와 아이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떡하지가 그거죠. 나 이게 친구들 집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엄마 친구들이 날 좋아할까? 어떡하지? 막 이런 이제 말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가 집을 찾고 들어간 후에는 반대로 엄마가 그럽니다. 얘가 들어가서 재미있게 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또 엄마의 마음을 같이 또 보여주는 게 이제 이 책이고, 이제 생일 파티 끝난 후 아이의 밝은 웃음을 지면서 끝나는 책인 거죠. 앤서니 브라운의 이런 화법이나 어떤 이런 처음이라는 낯섦과 설레임, 불안을 굉장히 또 작가의 어떤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의 어떤 구성력과 색감과 디테일함으로 또 굉장히 잘 전달하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이 작품 보면 거의 뭐 회화 작업의 한 장면 같죠. 예, 굉장히 작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몰입하고 그림을 잘 그려내고 상황을 잘 만들어내는 작가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체인지라는 작가의 다른 작품인데요. 뭔가 달라지는 날입니다. 아까 방금 어떡하지 책처럼 이 체인지라는 것도 동생이 처음 생긴 날인 거죠. 그날 뭔가가 세상이 막 달라진 것 같은데
뭐가 달라졌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근데 그 느낌만으로도 달라진 세상의 느낌을 표현한 거죠. 뭐 앤서니 브라운의 어떤 특징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뭐 쇼파였는데 어느 날 그날은 쇼파가 좀 괴이하게 악어가 저기 보이죠. 이렇게도 보이고 축구공을 찼을 뿐인데 공이 점점 알로 변하더니 그 안에서 이제 새가 날아가기도 합니다. 뭔가 달라진 날인 거예요. 동생이 생겨버린 정말 낯설고 새롭고 처음인 듯한 그런 날인 거죠. 이런 장면들을 작가가 작가의 성과 색과 그 표현과 상상력으로 정말 재밌게 표현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 동생이 태어난 날인 거죠. 제가 제 책도 한 권 넣어봤습니다. 그 앤서니 브라운 책에서는 어떤 낯설음, 처음에 대한 불안을 표현했다면 제가 만든 이제 불안이라는 책은 그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감정을 한번 만나고 그 감정, 내 안에 있는 내 불안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작가마다 어떤 소재를 발견하고 그 소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 저도 제 나름대로 저의 어떤 감정, 불안의 감정을 표현해보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색깔과 선해가지고 이제 표현했던 그림책입니다. 뭐 사랑, 기쁨, 행복과 함께 불안도 내 안의 감정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써봤고요. 나에게 위로받는 나의 감정이라는 그 짤막한 코멘트도 해봤습니다. 이 책은 내 마음속의 불안이 뭐 나의 감정이다. 그리고 그 불안을 느끼는 나조차도 나인 거다. 그래서 그걸 너무 소외시키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잘 지나가고 잘 안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감정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책입니다. 아, 불안 좋으시다고 또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앤서니 브라운이 그 어떤 처음에 대한 낯설음과 떨림, 불안을 굉장히 그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으로 표현을 했다면 저는 그냥 굉장히 쓱쓱 편안한 드로잉선과 강한 그 감정을 담을 수 있는 강한 선으로 이 불안의 감정에 다가가는 어떤 단계를 한번 그려봤던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안을 느끼는 장면과 또 불안을 만날까 말까 고민하는 장면, 또 이렇게 불안의 끈을 잡아서 마음의 통로에서 삐죽 나온 그 불안의 감정의 끈을 잡아서 끈을 잡아당겨서 만나는 이런 그림책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감정이 주제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담는 색깔들을 굉장히 많이 써서 표현했던 책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책 읽고 나면 안심이 되고 자신이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죠. 좋은 책이 주는 매력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림책은 이제 불안이라는 감정도 그런 것 같아요. 불안이라는 이 책이 어른만 보는 책은 아니거든요. 아이에게도 불안의 감정이 있고 어른에게도 불안의 감정이 있습니다. 같이 엄마와 아이가 읽고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읽고 어떤 나의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의 불안이라는 감정도 결국에 나였구나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거나 느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불안을 오리로 표현해서 이제 만나는 장면들 기록했습니다. 그림책 작가들은 보통 그렇죠. 물론 뭐 사실적인 풍경화를 그리는 작가들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부류의 이제 작가들도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좀 더 어떤 상상의 장면이나 작가의 표현이 강한 경우는 거의 작가의 상상력과 몰입이 만들어내는 게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감정 같은 건 눈에 보이지 않죠. 또 아이가 잠이 안 온다고 존 버닝썬처럼 밤에 장난감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여행하는 장면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작가의 상상력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작가의 선과 색으로 눈에 보이게 재미있게 상황을 구성해 나가는 이제 매력적이고 또 그런 매력적인 장면을 이제 감상자, 독자분들이 읽어내주시고 보아주시는 게 굉장히 좀 재미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작가마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거를 표현하는 어떤 그 특징이 있겠죠. 근데 저는 방금 질문에도 올라왔는데요. 뭐 오리로 표현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제가 그냥 오리가 좋아서 표현했고요. 저는 이 책을 오리로 표현했지만, 뭐 다른 작가분이 또 다르게 만든다면 다른 캐릭터나 다른 상황으로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끔 학교에 강연을 가면,
자신의 감정 캐릭터를 어떤 감정 캐릭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을 잠깐씩 하긴 하는데요. 그때마다 아이들 굉장히 재미있는 캐릭터 많이 그립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이렇게 뭐 만화에 나오는 삼각형 캐릭터의 눈을 그려둔 아이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강아지 모양, 뭐 사자 모양, 어떤 아이는 지렁이를 표현한 아이도 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게 자신의 감정의 캐릭터를 눈으로 한번 상상해서 그려보는 작업도 재미있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림책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오리라는 것도 저는 그런 말씀 드려요. 이제 뭐 한 마리, 세 마리 이렇게 걸어가면 굉장히 귀엽지만 뭐 100마리, 뭐 몇백 마리가 나를 향해서 꾀꾀거리면서 달려온다면 그만한 공포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오리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우리가 감정이 그렇죠. 감정도 커지고 작아지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화가 난 감정도 뭐 365, 1년 내내 그 감정이 화난 크기가 똑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점점 좀 작아지다가 다시 커지기도 하는 거죠. 그런 크고 작아지는 감정의 어떤 그 성질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떤 현상을 그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한번 오리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내가 나의 불안의 감정을 이제 안아주는, 너도 나이기 때문에, 나의 불안한 감정도 나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안아주는 강렬한 색깔로 이제 마무리를 했던 책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어떤 불안의 감정을 표현하는 책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또 한 권 준비했습니다. 네, 1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네요. 재미있으신가요? 이 책은 본표 출판사에서 얼마 전에 나온 책이고요. 제임스 서버가 글을 쓰고 윤주희 한국 작가분이 그림을 그린 책입니다. 아까 저기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는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권력은 누구한테 가나요? 어떤 조직의 위에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게 권력인 거죠. 권력은 내가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부여되는 권력인 거죠. 근데 그 부여받은 권력을 착각해서 자기가 쟁취한 걸로 착각하는 순간 권력의 무서운 면이 나타나는 게 권력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이 호랑이는 다리 뛸 때쯤에 나는 이게 글이 잘렸네요. 동물의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 뛸 때 나는 동물의 왕이 될 거야. 이건 뭐 거의 뺏는다는 거죠. 다리 뛸 때 나는 뺏어버릴 거야 뭐 이런 거죠. 누군가 갖고 있는 권력을 이렇게 해서 얻는 권력은 정말 나쁜 권력인 거죠. 무서운 권력, 무섭고 무의미한 전쟁, 포장되어지는 질서, 고독의 구렁텅이 이렇게 한번 제가 코멘트를 해봤습니다. 왕이 되고 싶었나 봐요. 이 호랑이는. 예. 근데 이제 사자가 권력을 갖고 있죠. 근데 그 사자한테서 뺏고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리 뛸 때쯤에 나는 동물의 왕이 될 거야. 호랑이가 말했다. 축하하는 의미로 검은 줄무늬에 노란 다리 뛸걸. 그러시겠지. 호랑이의 아내는 아기 돌보는 게 더 급했다. 너무 현실적이죠. 남편이 뭐라고 떠들던지 간에 지금 나는 아기 돌보는 게 더 급한데 저 호랑이 헛소리 하네 뭐 이런 것 같아요. 유독 아빠를 닮은 수컷 아기 호랑이가 아빠의 가시가 박혔다고 상상하면서 칭얼거리는 중이었다. 이 글 아래에는 정말 파나 같기도 하고요. 그럼 그래픽 작업이신 것 같아요. 약간 파나 느낌이 나는 그 정글의 어떤 풍경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윤주희 작가분 그림 굉장히 개성적이고 이런 어떤 시사적인 내용도 굉장히 잘 담아내시는 것 같고 이 글과 그림의 매치가 상당히 또 재미있게 잘 표현된 작업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현대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자의 모습도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지만 지금 이 책은 굉장히 파나 색깔을 한 몇 가지 정도로 한 2가지 색깔로 찍은 것 같죠. 느낌이 단순한 색조로 그런 그 어리석은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인데요. 그거를 받쳐주는 이 그림이 그 권력에 대한 그 느낌을 좀 더 단순하고 명료하고 강하게 전달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물들이 이제 정글의 모든 동물들이 싸움에 끼어들었다라는 글에 이제 이런 그림들을 그렸죠. 툭툭툭툭 무심하게 그리시고 무심하게 찍어낸 것 같지만 이 간단한 글에 모두 이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눈을 부릅뜬 동물들이 이제 각각의 이제 편을 갈라서 이제 편을 쓰게 돼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전쟁이 끝나면 누가 남아 있을까요?
다 죽고 누가 남아있을까요? 외로운 권력자 한 명만 남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아까 적이라는 그림책과 마찬가지로 이 왕이 되고 싶었던 호랑이 책도 굉장히 그림과 글을 같이 보는 재미가 좋은, 정말 좋은 그림을 담은, 좋은 내용을 담은 그림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자의 모습도 굉장히 우아스럽게 재밌게 표현하셨죠. 글과 그림의 매치가 좋은 책들은 정말 보고 난 후에 어떤 주제를 담고 있던지 간에 좋은 느낌을 마음속에 남기는 것 같아요. 그 남긴 느낌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시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토론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간을 또 만들어주는 게 좋은 그림책의 또 굉장히 좋은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권만 더 준비를 했습니다. 뭐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선물을 받았는데 굉장히 선물 받고 아니 이런 작품이 이러면서 또 굉장히 반했던 책이에요.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모르신 분들은 한번 꼭 구입을 하셔서 한번 소장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찰리 맥커시가 지은 책이고요. 이진경 님이 옮기시고 예, 옮기신 책입니다. 이 책도 아까 그 천둥치는 밤처럼 굉장히 두꺼운 두께를 자랑하는 책이에요. 그림책이긴 한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굉장히 작고 이렇게 보통 이런 책, 보통 책의 사이즈의 두께가 두꺼운 책인데요. 이 책도 굉장히 편하고 좋은 그림과 글을 정말 흠뻑 감상하시면서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표지에 보이는 그림이 어떠신가요?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말도 되게 잘 그렸고요. 아이가 저 작은 두더지를 안고 있는 모습도 예쁘고 여우의 모습은 뒷모습이에요. 저 뒷모습에 여우의 어떤 주황색의 색감도 굉장히 심플하게 굉장히 잘 배치가 된 책입니다. 이 책에는 정말 좋은 문구와 그 문구를 같이 만들어주는 좋은 그림들이 많은 책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이런 좋은 멘트와 글과 그림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짧은 코멘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너와의 대화, 이 발걸음을 계속 유지해라는 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우리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림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음악과 대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요리와도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라는 게 꼭 말로 주고받는 것만이 대화는 아닌 거죠. 어떤 좋은 느낌을 주고받는 것도 일종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보시면서 책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좋은 그림과 더불어 좋은 풍성한 느낌으로 좋은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복한 너와의 대화는 여기서의 너는 이 책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너라는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책에 우리가 좋은 사람과 좋은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죠. 또 마찬가지로 좋은 책과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그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안녕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조그만 구멍에서 이제 두더지를 만나는 아이로 시작하고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고 그 두더지와 말과 여우가 이제 같이 걸어가는 장면으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몇 장면만 제가 담아놨습니다. 잉크로 그린 것 같아요. 잉크를 그린 것 같고 물감으로 채색을 한 듯합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그림인 거죠. 우리가 건사해야 할 아름다움이 아주 많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 책입니다. 짧은 말들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지만 그 짧은 말과 그림이 담고 있는 그 깊이가 굉장히 깊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가 깊다는 거는 여러 층에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는 아이의 깊이대로 느끼고 어른은 어른의 깊이대로 느낄 수 있는 게 이 책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도 같이 보고 어른도 같이 보고 누구나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본인의 깊이로 이 책을 느끼시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 책을 다 사고 싶으시다고? 너무 좋은데요? 예.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책이어서 너무 좋아요. 이 책 제가 선물 받고 나서 바로 좋은 책이라고 되게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둥치는 밤처럼 정말 편하게 재미있게 천둥치는 밤에는 좀 더 재미를 느끼시면서 그림과 그려보실 수 있다면 이 책은 정말 편안하고 정말 저 지금 아이들이 밤하늘의 풍경을 보는 저 뒷모습처럼 저 옆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으로 책을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이렇게 책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풍경이 굉장히 매력적인 책이죠. 이 책에는 색깔과 라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라인으로만 그린 장면이 있고 조금씩 채색을 하는 것도 있는데 과하지 않는 선과 색깔로 이 책에 이렇게 주류로 이어나갑니다. 주로 이어나가고요. 잠시 글이 때로는 말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소년이 물었어요. 때로는 그저 일어서서 계속 나가기만 해도 용기 있고 대단한 일 같아요. 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런 되게 편안하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글들과 함께 아름다운 그림이죠. 정말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앞뒤로는 제가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제가 피아노를 못 치는 게 참 연주를 해보실 분은 한번 연주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악보 위에 말과 아이와 두더지와 여우의 모습이 마치 음악을 타면서 삶을 걸어가듯이 말의 날개도 달리고요. 같이 이렇게 악보와 함께 어우러져서 마치 그 아이와 여우와 두더지의 말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악보 위에 같이 그림도 그려놓은 장면이 인상적이었죠. 그림책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작가들이 많아지면서 그림책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해진 게 동시에 재미도 더 다양해지고요. 또 섬세함도 다양해지고 깊이도 다양해지고 굉장히 이제 확장을 많이 하고 아니 이런 그림책이 막 이렇게 놀라움을 선물하는 그림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책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땅 따먹기 했던 그림을 다시 뒤로 한번 다시 넣어봤습니다. 영역의 확장,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제가 처음 그림책을 할 때 존 버닝의 앤서니 브라운, 이런 작가들밖에 잘 몰랐지만, 지금은 이 근래에는 정말 더 새로운 작가분들 많이 나오고, 새로운 그림책이 나오고, 그 새로운 그림책들의 어떤 예술의 경지에 오른 그림책들이 점점 또 많아지고, 또 반대로 기존에 아이들을 위해서 나오는 또 재밌는 책들도 서로 같이 존재하면서 마치 땅 따먹기 하면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여러 가지 색깔의 땅들이 이렇게 늘어났듯이 그 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겠죠. 그림책이 예술의 영역으로 올라갔다고 해서 그림책이 그 초기의 기능을 또 버려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그거대로 존재하고 얘는 또 얘대로 존재하는 게 그 영역의 확장의 의미에서 좋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좀 써봤어요. 글을 하나 써봤는데요. 예술적 장르로서의 그림책의 가치. 제가 이 질문을 언젠가 강의 때 질문을 한번 받았었는데, 제가 그림책에, 이거는 존 버닝의 책, 이거는 예술이야, 이러면서 그림책에 빠져들었지만, 정작 예술적 장르로서 그림책의 가치를 생각해 본 적은,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젠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못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정리의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화면도 잘 보이시죠? 예술적 장르로서의 그림책의 가치. 현대 예술은 경계와 수용에 있어 매우 포용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매체의 발달과 폭넓은 소통의 공간은 개인의 창작 활동을 더욱더 발휘하게 만들며 다양한 예술의 형태를 생산해낸다. 그림책이라는 장르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형태를 위해 변화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술만을 위해 또 존재하는 게 그림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르의 확장이라는 것은 다양성의 매우 폭넓은 수용을 의미하며 새로운 작가의 출현과 시도, 작품성 또한 감상자의 출현을 포용한다. 이 포용성을 잃는 순간 매너리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림책이 예술로서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함에 있어 또한 예술적 장르로서의 그림책을 규정함에 있어 그 영역 안의 모든 것을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림책이 어떤 예술의 장르에 그 어떤 포용성을 가지고 예술의 장르로서 어떤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그림책이 저 그림책은 예술적이지 않아, 저건 안 돼, 그래서 그거를 배제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영역 안에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성의 차원에서 보면서 그 확장을 해가고 수평적인 영역의 어떤 범위를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책은 언제나 아이들을 위해서도 존재하며 예술적 장르의 확장이 그 본래의 기능과 역할, 감성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양함으로 뻗어나가는 것, 다양함을 수용하는 것, 다양한 감상자를 수용하는 것이 그림책을 예술적 장르로서의 자리를 갖추게 할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술이 어떤 지위의 어떤 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자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도 처음에는 예술적 장르로서 인정을 받지 않았죠. 못했죠. 하지만 그 좋은 감독과 좋은 배우와 좋은 그 스태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그 영역이 확장되는 순간 예술적인 지위를 부여받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위라는 게 어떤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어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예술적 장르로서 자리를 갖추게 해야 되는 게 그림책 작가와 감상자의 어떤 또 다른 역할이고 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안에서 원래의 기능, 또 아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기능을 배제시키지 않고 하나의 관점으로 그림책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도 다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존재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존재하는 거죠. 그 존재를 다 인정하면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그 악보가 멋지시다고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짧은 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그림책, 목소리가 이제 찢어지기 시작하네요. 재미있는 그림책, 사유하는 그림책, 추억하는 그림책, 또 질문을 하는 그림책, 또 질문에 답을 하는 그림책, 표현하는 그림책 좋아합니다. 또 몰입하는 그림책, 창작자나 감상자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또 편하게 정말 즐겁기만 하는 그림책, 또 내가 어떻게 이 그림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림책, 이런 여러 가지 느낌을 다 포용하는 그림책의 영역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예술적인 영역, 그림책의 자리, 다양한 작가와 다양한 독자의 출연, 표현의 확장, 소재의 다양성이 만들어갈 풍경이겠죠. 그림책 산, 그림책 바다, 그림책 나무, 그림책 바람, 그림책 빛, 그림책 소리, 이 모든 것이 그림책의 세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세상 안에 예술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책, 좋은 그림책 많이 감상하시고 좋은 느낌 받으시고 좋은 세상을 또 그 그림책 안에서 경험해 보시는 게 경험과 감상 자체가 예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림책 속 그림 예술, 감상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감상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PPT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까 개인적인 질문이 많이 올라오셨는데 오늘 이야기에 맞는 질문만 먼저 답글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을 정리해 주셔서 오늘 이야기가 제 생각인 거죠. 제 생각인 거고, 여러분의 또 다양한 생각과 관점으로 그림책을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으시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림책의 확장에 대한 생각을 글로 정리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시다고. 제 생각이 괜찮았나요? 그래서 질문 또 있으신 분들은 질문 올려주시고요. 제가 일단 올라온 질문 몇 가지 한번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은 핑거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출판사인 거죠. 제가 한 20년 작가 생활 하다가 2019년에 핑거라는 출판사를 만들었는데요. 불안이라는 그림책이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내 마음대로 그림책을 한번 마음껏
만들어보는 시기를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에 핑거라는 출판사를 만들었고요. 올해는 그 작업실과 집을 옮기는 일 때문에 상반기엔 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책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혼자 하는 출판사이다 보니 예, 책도 아무 때나 나오고 있습니다. 책 리스트를 보니 글그림을 다 하신 책도 있고 번역을 하신 책도 있고 글만 하신 책도 있고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파 작업도 많이 했고요. 뭐 글그림 한 책도 지금 한 18권, 9권 정도 되고 있고요. 글그림 하는 책 좋아합니다. 창작 그림 책 할 때 제일 재밌긴 하고요. 또 가끔 좋은 글에 사파를 그릴 때가 있는데 환상적인 느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글이 너무 좋아서 그림이 막 절로 그려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번역을 하는 책도 있다고 하셨는데 정말 간단한 번역을 해서 출간한 킹 발타자르라는 핑거의 정말 좋은 예술이에요. 그 책도. 네, 킹 발타자르라는 책, 그 인생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책도 한번 꼭 사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글만 하신 책도 있고, 축하합니다라는 책을 핑거에서 출간했는데요. 그 책도 예술이에요. 뭐 예술이 별건가요? 다 예술입니다. 그 책은 그 재활시설에 계신 분들의 그림으로 제가 미술 봉사활동을 해서 그분들의 책을 꼭 만들고 싶었는데 기회가 돼서 그분들의 그림으로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지어서 출간을 했는데요. 축하할 일이 있으실 때, 마음 따뜻할 일이 있으실 때, 그 책을 한번 서로 선물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킹 발타자르 진짜 좋으셨다고. 그림 하루에 얼마나 그리시나요? 하셨는데, 바쁠 때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집 정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고 그림을 그려야죠. 킹 발타자르 사랑하신다고. 한스 피셔 작가님 좋아하시나요? 한스 피셔 그림 보면 알 것 같은데. 예, 다 예술이시라고, 그림이 너무 좋으시다고 하셨습니다. 회화과를 졸업하고 나서 그림책을 좋아하시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그림책을 만들기는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이게 아까 그 질문이네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친구한테 선물 받은 책이 존 버닝햄의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였고요. 그 책을 보고 그림책 작가 해야지 하고 그 더미북을 만들어서 출판사를 찾아다니다가 창작 그림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첫 책 어느 공원의 하루가 이제 첫 창작 그림책인데요. 2000년도에 첫 책이 출간했습니다. 다음 질문 갈까요? 2020년에 책을 많이 내셨는데 미리 작업하신 양이 많으셨는지. 작업을 했던 책이었습니다. 한 권 불한 책은 거의 완성이 됐던 책이고요. 뭐 가끔씩 나는 책은 한 반 정도 완성했던 책이고 타이어월드는 갑자기 완성한 책이에요. 그리고 두 발의 당구고는 한 1년 반 정도 전에 만들어놨던 책이었는데요. 한 뒤에 후반부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었는데 후반부를 만들어서 출간한 책입니다. 요즘 굉장히 덥죠. 이렇게 두 발의 당구고 책 보시면 시원한 여름 추억을 떠올리시는 시간이 되실 것도 같습니다. 그림책의 소재를 어디서 발견하시는지. 저는 제 일상에서 많이 발견합니다. 뭐 제가 저희 가족하고도 뭐 저희 아이, 뭐 저희 딸, 딸만 있을 때는 딸한테서 많이 좀 영감을 받았고요. 아들이 생겼을 때는 아들한테서 이렇게 서로 딸과 아들의 성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받는 자극이 약간 달랐던 것 같아요. 다르고 이제 제 일상, 저희 엄마 아빠 뭐 그런 것들에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견이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정말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소재를 발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나 발견을 해야지 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닐 때도 있고 우연히 정말 뭐 떨어지듯이 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림책 글작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글을 일단 많이 쓰시고 무조건 출판사에 투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잡으려면 낚싯대도 많이 던져야겠죠. 미끼도 잘 끼우셔서 많이 던지시고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이거 빠꾸 맞으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시면서 투고 안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용기를 내셔서 이것저것 많이 투고하시다 보면은 꼭 출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에서 작업하시고 출판사를 운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고 작업하시는 것이 장점, 단점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춘천에서 오늘 아침에 기차 타고 왔고요. 춘천이 사람 살기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잘 살고 있고 출판사이다 보니 또 작가이다 보니 지방에서 살아도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출간을 하거나 인쇄를 하거나 그때는 뭐 인쇄소가 있는 파주에 온다거나 뭐 미팅을 하러 서울에 온다거나 하는데요. 가끔 외출하는 기분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기차 타고 온다거나 운전하고 올 때 보이는 풍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약간 휴식의 시간도 주는 것 같고 이렇게 환기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뭐 작업의 장점은 뭐 집값이 싸다는 거겠죠. 서울보다는 좋은 작업실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춘천이 아닐까 싶고요. 단점은 뭐 아무래도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곳에 사는 게 서로 교류하는데 또 많이 또 편안함과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맨날 혼자 놀고 있어요. 네. 아, 근처에 또 좋으신 분들 몇 분이 생기셔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어떻게 계속 작업을 하시냐고 하셨는데, 아이들 키우며 작업하기 힘들어요. 아, 작가신가 보다. 아, 네, 힘들어요. 근데 저는 뭐 많이 도움도 받았고요. 네, 제가 일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은 또 이제 저희 아이들이 커서 이제 서로 다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집에 있어도 각자 할 일들을 다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 어렸을 때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작업을. 그래서 최대한 작업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뭐 친정 엄마 이렇게 네,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책 목록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이거 지금 타이핑을 네, 올려주신다고 하십니다.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작은 도시로 이주를 고려 중인데 많이 위안이 되는 대답이시라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뭐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워낙 이게 잘 돼 있어요.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그래서 별로 저는 불편함이 없었고요. 저는 진작에 지방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작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뭐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작업하고 있는 거 보면 뭐 서울에 살던 지방에 살던 그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방 전 좋은 것 같아요. 서울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올려주신 질문들 예, 많이 봤습니다. 예, 제가 아까 답을 못 드린 질문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보고 있습니다. 안수영님이 그림책의 위치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는 작가님의 모습이 보이신다고. 네. 제가 그림책 작가이고 이제 활동을 좀 그게 되다 보니까 뭐 그림책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그림책을 하는 제가 또 작가로서 저의 위치도 많이 고민이 되는 시점이긴 해요. 근데 작가들 항상 고민하는 게 일상의 연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항상 고민인 것 같고요. 근데 좋아하니까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리랑 같이 하자님이 수평적인 존재함과 자리함이 마음속에 계속 남으신다고. 뭐 수직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인 게 좋은 거죠. 네. 김정민 님이 출판사 투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글도 남겨주셨어요. 네. 김신우 님이 작가님의 그림은 다 느낌이 달라서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다양한 그림체로 작업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나요? 능력이 아니고요. 제가 약간 이렇게 흔들리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나름대로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요. 선이 굵어지거나 얇아지거나 그런 정도 변화와 뭐 수채화의 색감과 그래픽의 색감의 변화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원색의 색감은 제가 좋아해서 팔레트로 저절로 선이 가는 것 같아요. 묘미님께서 그림책을 만들면서 이야기와 생각하고 고립되어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시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출구를 찾으시나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고민이요. 뭐 신인 작가분이나 기성 작가분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야기와 생각에 고립되어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은 경험 저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요. 그럴 때 출구를 어떻게 찾으시나요? 하셨는데 계속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노력하는 수밖에 없고 그럴 때 그런 건 좀 해요.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라디오에서 제가 선택한 곡이 아닌 그 DJ가 선택해주는 음악을 어느 순간 들었을 때 그 음악의 느낌이 저한테 어떤 장면을 그려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악적인 거에서도 좀 약간 도움을 받는 경우도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도 그때마다 방법이 다 달라지겠지만 항상 어려워요. 근데 작가도 어렵지만 뭐 어렵지 않은 직업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깜깜한 곳에서 출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계속 이렇게 벽을 더듬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창문이 만져지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그림체를 하시는 모습이 많이 위안이 되나요? 아, 네. 저는 좀 이렇게 제가 언젠가 어떤 분한테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좀 이렇게 넓은 길을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가는 것 같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좀 더 선명해지는 길을 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 흐름을 가지고 어떤 넓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김경희님께서 처음 작가님 그림만 봤을 때 외국 작가인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아, 표지의 이름도 같이 보셨어야죠. 네, 제 이름이 조미자 아닙니까? 너무너무 한국적인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1시간 지금 이제 45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참가를 해주신 분들이 오늘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았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림책과 그림 예술, 예술 어렵지 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손이 닿으면 뺄 수 있는 곳에 예술을 닮은, 예술을 담고 싶어 하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본인만의 책장에 좋은 예술 작품과 좋은 이야기, 또 책과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들, 아이와 함께, 친구와 함께, 뭐 가족과 함께,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향유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며, 또 좋은 작가분들의 좋은 책들에 꾸준한 관심과 독서,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